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에 평화테마촌이라는 관광시설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이 낡은 데다 방치된 공간도 많은데요. 이곳을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건물 3동이 들어서 있는 여수 돌산의 평화테마촌. 지난 2001년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 나무와 풀로 뒤덮인 채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뒤 무기 전시관은 곳곳이 갈라지고 페인트 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2층엔 숙박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1년 중 사용하는 날은 하루 이틀에 불과합니다.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향일암 유출될 때 행사 요원들과 경찰들이 휴게 공간으로 지난 2003년 문을 연 반잠수정 전시관. 건물 2층이 텅 비어 있고 천장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회의실로 조성했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건물들은 지금까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테마촌을 찾는 관람객은 한 해 3만에서 5만 명 수준. 여수시는 시설 전체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시관을 리모델링한 뒤 콘텐츠를 보강하는 한편 방치된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VR 체험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입구 쪽 상가 건물은 철거해 관광버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외 잔디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걸 군부대의 협업을 통해서 전시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어떤 체험학습 장소라든지 또 어떤 군인들의 어떤 안보교육 장소로도 하고.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 작업과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의 한 국립병원에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라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익신고자를 향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보도 이후에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다니는 공익신고자는 금품 수수 등 직장 상사의 비리를 신고하고도 되레 징계를 받았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 관련 보도 당시 취재진의 연락에 묵묵부답했던 소록도병원은 거의 2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 측에 사과를 바라는 건지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없어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자체가 없고. 그 사이 병원 내부에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상사가 신고자에게 뉴스 보도를 한 이유와 목적을 물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 말다툼이 생겼는데 공익신고자는 상사가 어깨를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시고 신고를 하세요. 그럼 되죠? 네. 나도 당신 똑같이 신고할게. 네. 참 사람 못 쓸 사람이네. 못 쓸 사람이라고요? 폭언과 고성은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내가 당신 상관이야 라면서 소리 지르고. 공익신고자의 주장에 직장 상사는 반박했습니다. 손이 닿은 것이지 어깨로 밀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미 지난 일을 언급하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며 묻자는 취지에서 보도 경위를 물은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에 이어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노조도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복지부나 이런 상급 기관에서 일절에 이런 들여다보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익신고자는 해당 상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여수 시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경고를 결정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시 의회가 도박을 한 시의원에 대해 제명이 아닌 경고 결정을 한 것도 모자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또 시의원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제대로 처분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화합과 상생의 여수를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의회가 현충 정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9대 후반기 의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 등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내 현충 정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추모하고 민의의 대변자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제280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시작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기억하시죠? 우리 일상에서도 리튬 배터리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전동 바이크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대표적입니다. 곧 여름철 폭우와 폭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길가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들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한쪽에 쌓여있는 리튬 배터리가 펑 하고 터지더니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직원들이 불을 꺼보려 했지만 2차, 3차로 이어지는 추가 폭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만 올라오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막 뻥뻥 터지면서 이제 뭐 박격포 떨어지는 소리 나면서 리튬 배터리는 열, 충전, 충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는 장점으로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 킥보드 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바이크를 볼 수 있습니다. 곧 무더위와 장대비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고온의 복사열에 노출됐다고 가정한 실험 영상입니다. 내부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자 배터리가 팽창하기 시작하더니 불꽃이 튀면서 폭발합니다. 이처럼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내리쬐게 되면 전지를 보호해주는 분리막이 녹을 수 있는데 이때 에너지 방출이 급격하게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과충전, 과방전을 막아줄 보호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자체적인 내부 발열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완충전된 제품 같은 경우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보통 아스팔트 같은 강한 복사열을 내뿜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어쨌든 그 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지속 분리막이 녹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가 화재 폭발에 대한 유연성이 높게 될 거고 고온에 취약한 리튬은 장마철에도 위험합니다. 우선 리튬을 공기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단 3초도 지나지 않아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폭발이나 충격 등으로 외관이 파손돼 틈 사이로 습한 공기나 빗물이 침투하게 되면 이렇게 흰 뿌연 연기가 나오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질 수 있습니다. 충격이 많았거나 혹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침투될 이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죠. 길가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은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특히 여름철에 이제 호우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화재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모두 190건. 겨울철보다 2배 이상은 많습니다. 유저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열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물이 많아진다든지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온과 물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장마와 폭염에 모두 취약한 배터리를 품에 안은 장치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입니다.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열과 물에 노출된 채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조용하던 여수의 한 산골 마을이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로 인해 여름철 호우 피해와 함께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뒤 산비탈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약 3,200제곱미터 부지에 650kW 태양광 설비를 짓는 공사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멈춰 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드는 태양광 설비가 홍수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햇볕은 잘 들지만 마을 주민들이 물웅덩이라고 부르던 산입니다. 1월부터 기초공사가 진행됐고 벌써 산 일부는 이렇게 가파르게 깎였습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설비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부지 3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하는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도 주민 서명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이장이 구체적인 사업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서명을 받아갔다고 주장합니다. 난 친구를 믿고 또 태양열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 대형 사업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죠. 반경 300m 이내 주민 21명이 서명한 동의서입니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동의로 이미 태양광 시설을 착공했기 때문에 공사를 철회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홍수와 전자파 등의 피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들도 불안해하니까 그런 배수업을 좀 키우고 유속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저수조도 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수조도 하나만 설치할 것을 3개, 4개 설치를. 최근 농어촌에 태양광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며 해마다 주민과 사업자 측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단 각 대부분의 지자체가 좀 그 300m 폐지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각종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은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과의 갈등은 또 다른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 오천산단의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여수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오천산단의 복합문화시설인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식당과 건강관리실, 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흥 지역의 11개 해수욕장들이 오는 13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고흥군은 남열해돋이와 나로우주, 염포해수욕장 등 관내 11개 해수욕장들이 여름철 피서객맞이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요원 5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과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 정비를 마쳤고 여수해양경찰서, 고흥소방서 등과 협력해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를 차에 태워 도주했다가 11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앞 골목으로 사이렌 불빛이 비치더니 경찰과 119 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목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의 동작 감시가 갑자기 되지 않자 보호관찰소 측이 경찰과 소방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자살을 위한 우려 관련 신고였는데 제가 이제 현장 사망 확인돼가지고 경찰 인계하고. 숨진 남성은 이곳 주택 2층에 2년 전부터 새들어 살던 세입자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아랫집인 이곳 주택에 열흘 전부터 새들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순천까지 도주했던 남성은 11시간여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습니다. 또 이제 얘기하면은 수천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
여기서 막 왼발로 막 내려가고 막 울더라고요. 끌어안고.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순천과 여수 산단이 25.4도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 능주면 25.2도, 구례군 25.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와 전남 내륙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